소득은 줄었는데 부동산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윳돈이 점점 이제 말라가고 있다라는 게 뉴스의 이제 주요 골치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요새 와서 좀 많이 해봅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엉망되는 거죠. 이제 삶이 점점 더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요, 2024년에도 안 내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2025년까지 지금 저 상태로 계속 가야 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한국의 이 고금리 상황, 고물가 상황이 어떻게 된다? 5년 간다라고 보시죠. 5년. 최소 5년 이상 간다라고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많은 보통 사람들이 먹어야 될 마음가짐 같다라는 겁니다. 점점 안정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직장인이든 뭐 자영업자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자기만의 나만의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안 좋아지는 건 순식간이다라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도 줄고요. 근데 지출은 더 늘어나고 왜 그러겠습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겁니다. 세상에 공짜 없다라는 걸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됩니다. 푼돈을 아끼면서 지내야 되고요.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지금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데 너무 소홀하게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을 궁리를 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더 욕심부리지 않고 더 우직하게 더 우둔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지금 무리하게 연끌해가지고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당해야 될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받은 사람들요, 이자 50만원 내다가 지금 100만원 내는 거예요. 근데 그 100만원은 끝이냐? 아니죠. 좀 더 지나면요, 150만원, 200만원 될 수도 있겠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소비를 잊고 살아야 됩니다. 뭐든 내 안에 들어오면 나가는 게 없어야 된다. 절대 팔지 않는다. 가지면 평생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식들한테 물려준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금은요, 현금을 이 내 손 안에 무조건 쥐고 있어야 됩니다. 만원이든 2만원이든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멀리 내다보고 지내야 되고요. 앞으로는 정말 5년 이상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 이 고금리, 고물가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된다라고 보고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괜찮아집니다.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음 단단히 먹고 움직여야 됩니다. 사는 게 안 쉽죠. 힘듭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이번에 연끌하면요, 80대에도 일해야 돼요. 사는 게 얼마나 서글픈지 보통의 사람들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가계 여유자금이 쪼그라들었다고 하잖아요. 벌이는 시원찮은데 부동산 투자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하죠. 벌이가 시원찮은데 부동산 투자를 늘린다. 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세상에 제일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돈 없으면 투자하면 안 되나요? 돈이 없다고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개쓰레기 같은 질문을 정말 경멸합니다. 왜? 돈이 없으면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저축을 해야지. 돈 없는데 투자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빚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개막장이죠. 저도 제 지인 중에 있습니다. 5억짜리 집을 사는데 5천만원 들고 집을 사는 게 아니고 5천만원 그 계약금조차 없어서 빚을 내서 5억짜리 집을 사더라고요. 사실상 돈이 하나도 없는데 5억을 전부 다 와이프하고 본인하고 각각 연끌해가지고 대출받아가지고 집을 사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정신 나간 짓거리죠. 지금 상황이 꽤 안 좋아요. 심상치 않죠. IMF에서 한국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할 정도입니다. 끔찍한 내수 위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시중에 현금이 말아가고 있고 나라가 파탄 직전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고 답이 없는데 어떤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겠습니까? 위기 때는, 경제 위기 때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다른 형제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소득은 줄어들었고 물가는 2배 이상 늘었고 돈 생기면 빚 갚으려고 혈안이고 이자가 미친듯이 오르고 이러한 현실이 우리를 더욱더 부담스럽게 하고 더욱더 두렵게 만듭니다. 23년 2분기 한국 가계의 여윳돈이 28조 6천억이랍니다. 1년 전하고 비교하면 반토막, 그리고 1분기하고 비교해도 48조가 급감했답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자 주택시장에 주택 투자에 나섰답니다. 미친 거죠. 미친 겁니다. 앞으로 가계 여유자금이 줄었다.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 라고 봐야 되고요. 너무 많은 이 투기와 이 뭡니까? 욕심과 탐욕이 삶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주담대 왕창 받아서 산 집값 하락하고 집을 사주는 매수주지 없으니까 결국 반토막으로 쪼그라든다. 라고 하는 댓글이 있네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뭐 향후 5년 안에 올라갈 일은 아예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택도 없는 거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들이 그 집값 하락을 다 감당해야 될 텐데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집을 사는데 대출을 너무 과도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죠.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소비 감소로 중소기업 어려워지고 실업자 늘어나고 그럼 또 소비 또 위축되고 그러면 나중에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는 일본의 저물가 시대가 한국에도 벌어지겠죠. 앞으로 더욱더 사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함부로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집 사서 집 때문에 허덕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값을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집값을 부추겨서 경제성장을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역대 정부들, 문재인 마찬가지. 지금 정부가 대한민국을 더 빨리 망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빚내서 뭔가를 할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